안녕하십니까. 중화일보 김환영입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책들의 생각을 쓰신 신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이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이 오래된 책들은 어떤 권유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오래된 책들의 생각보다는 이 오래된 책들의 새로운 생각, 그러면은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개정판이라든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옹고지신이라든가 이제 일신, 우일신 그런 말들을 배우는데요. 예. 그 어떻게 보면 그 인공지능 AI 시대니까 옛날 뭐 1000년 전 2000년 전 그런 말들, 이게 뭐, 이, 요순시대 그런 말들이 이 도움이 될까요? 그 공자왈, 맹자왈 그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론. 그러니까 이제 하나도 도움이 안 될 것 같다. 이 새로운 시대에. 지금 이제 학교에서 가르친 게 다 이제 폐기돼야 되고 그런 시대인데, 그 동서양의 그런, 어떻게 보면 그 동서양의 최근 고전들과 현인들, 그리고 또 이제 이 분야로는 이제 뭐 종교, 뭐 심리학, 신화학, 그 모든 거로 이제 또 사회과학, 경제학적인 그야말로 종횡으로 이렇게 엮으신 건데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일단 이 책 제목이 이제 오래된 책들의 생각인데, 이건 제가 정한 게 아닙니다. 출판사에서 책을 이제 써달라고 요청을 해오면서 책 제목까지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정했느냐 하니까, 이제 요즘 책을 많이 읽지를 않고, 또 읽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고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너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고전이 좀 지금도 굉장히 유용하고, 아주 재밌다. 또 이제 우리 삶에 어떤 그 도움이 된다. 좀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일단 독서론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한 번쯤 뭐 이런 내용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누구나. 그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또 책을 읽고 하는데 도움 되겠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쭉 지금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른 책을 쓰면서도 그렇지만은 그 고전이라는 것의 이 어떤 가장 그 특징은 뭐냐? 전 뛰어난 통찰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공자의 언행이라든지 맹자의 언행이라든지 아니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2000년, 3000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계속 이렇게 회자되고 관심을 갖는 게 뭐냐면은 그때 그 사람들이 했던 말들 그런 것들이 2000년이 지금 2000 몇백 년이 지난 뒤에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어떤 그 꿰뚫는 어떤 그 통찰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어떤 그 뭐 AI 시대고 이렇게 한다지만서도 기본적으로는 어떤 그 사람의 의지에서 출발하고 또 사람의 목적에서 출발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의지나 목적을 살피고 또 만들고 하는 데 있어서 그러한 그 동서양의 그 오래된 책들에서 나오는 또 그러한 현인들에서 나오는 그런 뛰어난 통찰력은 여전히 아주 유용하다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전의 핵심이 통찰력이라 그런다고 하면은 그 어떤 게 있는지 좀 예를 들어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딱 그렇게 또 말씀하시니까 얼른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케이스가 그렇죠.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이를테면 뭐 공자가 공자가 이렇게 말씀하시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옹고지신 같은 경우 이런 경우도 그런 것도 결국 애껏에서 새로운 것이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4차 산업 이야기하는데 4차 산업은 결국 융합 아니겠습니까? 결국 융합이거든요. 그럼 융합이라고 할 때 그 융합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기존 거에 대한
검토부터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거기서부터 나오고 그다음에 또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아주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개념들을 우리가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행복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근데 행복을 추구한다고 할 때 결국 그것은 어디서부터 다시 그 근본을 끄집어낼 수밖에 없냐면은 아주 그 논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뭐 맹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서양의 어떤 뭐 플라톤이 강조했던 뭐 덕이라든가 예. 이런 거에서부터 끄집어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창의성, 뭐 창조력의 정의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씀하신 이미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렇죠. 조합하는 건데요. 예. 예. 일단 근데 또 앞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야말로 본격적인 AI 시대가 이제 전개된다 그러면은 예. 그런 이미 있는 것의 조합이 아닌 뭔가 예. 또 다른 의미의 그 창조성이나 뭐 창의성의 정의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어떤 점프는 좀 있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창의성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것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뭐 4차 산업의 핵심 뭐 키워드처럼 결국 또 융합에서 나온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또 문화, 뭐 한류 이런 한류를 포함한 어떤 문화 산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보면은 진짜 어떤 신화에서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가장 그 단적인 예로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몇천 년간 우려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여전히 계속 우려먹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창의성의 어떤 그런 어떤 방식들이 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저는 앞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 그리스 로마 신화, 아니면 성경 이런 내용들은 계속 아주 용도가 여전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 로마 성경 그런 책을 포함해서 이제 세계 뭐 동서양 고전을 예컨대 50권씩 한다. 그래도 100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참 이 100권이 아니라 아까워서 뭐 500권 뭐 1000권, 5000권 되는데 일단 책을 선정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책을 선정한 다음에 그걸 빨리빨리 흡수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이렇게 적용, 직장인이면 직장인, 학자면 학자, 아니면 무슨 이 신화를 신화와 게임을 접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론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방법론 어떤 필요하죠. 이 방법론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는 이제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것에 있어서 범주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유교의 가르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 그 많이 있죠. 그 뭐 공자, 맹자, 언행에 대해서 써놓은 것들이. 근데 그것들 범주를 정해놓지 않으면은 사실 보통 사람들 알아볼 방법이 없죠. 그래서 사서상경이 이렇게 정해지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이제 이 앞에 이제 썼던 낯익은 지식들로 시작하는 인문학 공부 거기서 이제 16개 범주를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문사철 보통 이제 인문학을 문사철로 하는데 저는 이제 문사철이라고 하지 않고 이 사철문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은 역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동서양의 주요 국가, 물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국가 그 역사, 그다음에 그 역사에서 나오는 것들이 철학, 그다음에 뭐 신화, 종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제 현대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그 자본주의라든가 사회주의라든가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의 가장 큰 대전제가 뭐냐면은 저는 하나 그 경제 이데올로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나 그 사회주의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것들이 결국 무슨 로마 제국사니 중국 고대사니 성경이니 이슬람교니 불교니 또는 이제 그 자본론 국부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고 또 그래서 제가 16개로 범주를 잡는데 그러한 내용들이고 그다음에 그것들의 공통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은 오리지널 소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500권, 5,000권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은
상당히 많은,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그 콘텐츠들은 오리지널 소스가 아니라 2차 소스라는 이야기죠. 예, 예. 오리지널 소스를 가공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오리지널 소스로 접근을 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오리지널 소스 자체를 어느 정도 내가 정리하고 있으면 있을수록 예. 사실 그 응용된 그런 콘텐츠들은 덜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16가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커버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그 18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 16개 중에서 그 뭐 두 개는 두 개로 분리를 하셨습니까? 하여튼 예, 이게 지금 18장으로 되어 있죠. 예. 그 18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 18개 8장이 좀 각자 좀 네. 따로따로입니다. 예. 예, 그래서 따로따로여서 우리 이제 뭐 조직 생활에 바로 어떤 그 뭐 도움이 되는가 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쉬운 어떤 그러한 내용도 있고, 예를 들어서 리더십이라든지 사람 관계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이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그 어떤 그 무거운 내용으로는 뭐 반야신경 그 260자 그것을 좀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리학 뭐 유용성 이런 것은 약간 좀 무거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심리학의 유용성 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심리학 하면 주로 이제 서양 심리학만 이야기하는데 동양에도 심리학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서양 심리학과 그 같은 비중으로 동양 심리학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어떤 이제 경험이 있냐면은 그 이제 파블로프의 고전적 이제 그 조건화를 이제 맨 처음 배울 때 뭐 개한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소리를 울리면은 나중에 그 음식을 주지 않고 종소리만 울리더라도 뭐 침을 흘린다 이런 내용 우리 맨 처음에 배우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또 뭡니까? 어떤 쥐를 오랫동안 굶긴 다음에 상자 안에 넣어놓고 쥐가 어떤 장치를 손대면은 그때 이제 무슨 뭐 음식을 준다든가 이런 이제 조작적 어떤 조건화 어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처음 그렇게 배울 때 왠지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원인이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동물 심리학이지 인간 심리학이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사람도 동물에 일단 들어가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동물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것이 기본적으로 동물 심리학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상태에서 사람을 적용하면 괜찮하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런 거에 대한 고민 없이 적용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죠. 근데 바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어떤 조직에 있어서 보상체계라든지 이런 데 모든 데 적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동양 그 심리학에서 보면은 그 어떤 동물 심리학과 예를 들면 인간 심리학 또는 자연과 인간을 그 차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심리학의 유용성 이런 편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것들을 또 제가 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결국 인간이 보다 인간답기 위해서는 동물적인 속성 거기를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좀 인본주의 심리학을 어떤 자기의 심리학으로 선택해서 끊임없이 그 어떤 좀 더 이성적인 존재로 그 가려고 하는 이렇게 될 때 개인도 좀 발전하고 사회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 좀 너무 거창하죠. 아닙니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성문에서 이 북송 시대 그 문필가 이자 정치인인 왕한석을 이제 인용하셨습니다. 이제 책 학문을 권한 글. 그래서 대충 이제 가난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은 부자가 되고, 부자가 책을 읽으면은 귀한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이 책을 읽으면은 현명해지고, 그렇죠. 또 이미 또 현명한 사람이 책을 읽으면은 이익을 얻는다. 근데 또 이제 또 반론이 가능한 게 책을 안 읽고도 부자들이 있고, 당연하죠. 또 이 책을 하나도 이렇게 지식 어떤 제도화된 지식은 없지만은 현명한 사람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책을 안 읽고도 이게 그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거를 나름대로 행복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십자우환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있죠. 책을 읽고 더 불행해지는 경우도 없습니까? 있을 수가 있죠. 뭐 제가 그 A일 수도 있겠네요. 저는 뭐 큰 부자가 아니니까요. 큰 부자가 아니라 작은 부자도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공자 논어에서 어떤 이제 말이 있냐면은 학이불사 증망, 예. 사이불학즉퇴란 말이 있습니다. 예. 학이불사, 이 배우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이를테면 안 좋아진다는 이야기죠. 사이불학즉퇴, 생각만 많이 하고 이 배우지 아니하면은 좀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책을 많이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 부자가 됐다. 그 사람은 왜 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분별하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어떤 그 적극적인 도전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전에 생각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다음에 결국 돈을 번다는 것은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한 사람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면 좀 모순이겠습니다만은 돈을 번다는 것은 결국 어떤 돈이 흘러가는 길목을 미리 가서 지키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예측을 잘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주위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보면은 예측을 항상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한 거죠. 근데 생각만 많이 하면은 아까 이 공자가 이야기했듯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책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진짜 위태로운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분이 책을 가까이 하면서 또 그 생각하는 것과 배우는 것 이걸 좀 균형을 맞췄으면은 그 부가 훨씬 더 유지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이제 한 친구가 한 번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래서 그 책을 보내온 게 뭐냐면은 그럼 내가 가난한 게 결국 친구가 책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러네 하고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답장을 준 게 그럼 나도 마찬가지겠다. 그럼 난 책을 많이 읽은 나는 뭐냐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부자가 될 리는 없겠지만은 저는 가난은 좀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누리는 분들이 책까지 좀 더 가까이 한다면은 그 풍요가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고 얼마나 그 풍요가 사회에도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이 또 책을 가까이 한다면 이익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현명하기만 하면서 가난하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요. 그래서 책을 가까이 하면은 좀 더 이를테면은 경제적으로도 좀 더 나아질 것이다. 전 그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행복과 성공으로 이제 잡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행복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컨대 그 행복이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아타닥시아, 뭐 아파테이아, 뭐 이런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또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 이 교과서에 이제 또 나오는 얘기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저는 그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도 잘 모릅니다. 여기 책에 나왔지만 이제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행이 없는 상태다. 근데 어떻게 됐든 하여튼 그 불행이 없는 그 상태로 만드는 게 그게 행복이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이제 또 아니다. 행복이라는 게 뭐가 행복이다. 또 아니면 또 성공도 그냥 이제 목표를 갖다가 성공의 목표를 최대한 낮게 잡고, 그 부자가 소부, 뭐 작은 부자, 뭐 10억, 뭐 100억짜리 부자가 아니라 나는 그냥 2억짜리 그만 그 돈을 벌고 그게 이제 내게 성공이다. 아니면 더 낮춰서 나는 그 마이너스만 아니면은 그 마이너스가 아니라 내게 10원만 있어도 그렇죠. 그는 나는 성공한 거다. 그리고 나는 10원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불행 이렇게 골머리 썩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 성공한 사람이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그런 걸 보시나요? 제일 어려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 제가 시원스럽게 답변 드릴 수 있으면은 아마 제가 24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그 성공, 행복 개념은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르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러긴 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전혀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것이 되겠고요. 사람 숫자만큼이나 다른 개념이 성공이고 행복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개념을 좀 더 그 범주화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이제
그 행복을 말씀드리면은 지금까지 많은 행복론이 있어 왔죠. 근데 요즘 이제 자기계발서에서 강조하는 행복론들은 주로 어떤 행복이냐? 성공의 행복론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행복할 것이다. 예. 성공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무소유 행복론이 있죠. 예. 많은 분들이 그 개념에 대해서도 익숙합니다. 예. 삶을 좀 어떤 거 간소화하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행복할 수가 있다. 근데 보통 두 가지만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행복론은 이제 6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성공 행복론, 성공하면 행복하다. 예. 그것이고 두 번째는 무소유 행복론.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도덕 행복론. 예. 우리가 착한 일을 했을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죄를 짓지 않았을 때 마음의 평온을 갖게 되거든요. 이제 뭐 칸트의 행복론이죠. 성공 행복론.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행복론, 종교 행복론이 있습니다. 그 종교 이제 믿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해하는 거죠. 그 다음에가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성 행복론,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찾을 때 굉장히 행복을 느끼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감성 행복론. 감성 행복론은 뭐냐면은 내가 예술 활동을 하거나 밥만 먹을 수 있다면은 나는 연극 활동을 할 때 너무 행복하다. 이러다 죽어도 좋다. 또는 문학이라든지 그래서 인간의 그 감성 그것을 추구하는 그것을 뭐 자기 직업으로 하든지 취미라든지 그런 행복론. 그래서 6가지 행복론으로 범주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공 행복론, 무소유 행복론, 도덕 행복론, 종교 행복론, 이성 행복론, 감성 행복론. 그래서 일단 그 6가지 범주에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은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성공이냐. 그건 일단 사람들에 따라서 다 다르는데 대체적으로 묶어보면 6개로 나누어진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 행복이냐. 이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자기 나름대로 그 행복, 자기한테 행복을 주는 가치, 뭐 그렇게 되면 성공하는 인생이겠죠. 주는 가치가 성공이냐, 무소유냐, 뭐 도덕이냐, 이성이냐 한다고 할 때 그 자기한테 맞는 그 행복을 어떻게 달성할 것이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책에서는 그 행복에 대해서 쓰면서 아타락시아에 대해서 길게 썼습니다. 그럼 아타락시아는 뭐냐면은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행복을 이제 이성 행복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그 행복에 대해서 쓰면서 그 전체 양의 한 절반 정도를 아타락시아를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제가 추구하는 행복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대학을 마치고 이제 제 2금융권에서 한 13년간 이제 금융권에서 있었는데 월급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또 주재원 생활하면서 저축도 많이 하고 아무튼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이제 책을 쓰면서 그냥 근근히 사는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훨씬 못하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느 때가 더 행복하냐 한다고 할 때 저는 지금이 좀 더 행복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이런 책 쓰고 좀 더 뭘 알아가고 또 새로운 관점을 찾아보고 또 이러한 것을 책으로 또 펴내가지고 독자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것이 내 행복이겠다는 것을 만약 10대 때, 20대 때 하다못해 30대 초반 때라도 알았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일찌감치 그걸 목표로 해서 쭉 일찍부터 시간과 에너지를 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나이 때 훨씬 더 그러니까 일찍부터 제 삶을 좀 더 행복한 삶이 됐을 것이고 좀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나 성공 개념이 있어가지고 이제 각자인데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는 성공과 행복이 뭔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서 일찍부터 정하고 그 다음에 그걸 달성하기 위한 어떤 로드맵을 만드는 거, 그럼 그것 따라 실천해가는 거, 그 후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일찍 깨달았으면은 대략 이제 지금 하시는 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고전을 비롯한 그 책들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사색을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독자들을 위해서 책을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독서와 지필을 하는 생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일반인들 보기 좀 따분한 그런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그렇죠. 이제 가장 행복하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몇 번째 책이 이 책이 제가 쓴 이제 11번째 책입니다. 그래서 11번째
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일찍 깨달으셨으면은 이제 대학교 예컨대 졸업하시자마자 그걸 깨달았으면은 지금 한 책이 한 100권 정도 뭐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11번째 책인데 이 책에서 그럼 서양 고전이나 동양 고전 네. 거기서 이제 그야말로 이제 영양가 있는 말들을 이제 많이 이렇게 담겨 있을 텐데 예. 또 영양가 있는 말들을 말할 때 이게 그냥 막 영양가 있는 말들 막 이렇게 나열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일종의 스토리를 그걸 만들어서 녹여낸 거죠. 범주를 16개로 이제 만들어서 한 건데요. 네. 대략 이 책에는 그야말로 이제 21세기에도 유용한 그런 고전들을 몇 프로 정도는 소화를 하셨나요? 이 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아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굉장히 왜소해지죠. 굉장히 적게 소화를 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은 오리지널 소스, 그러니까 응용된 그 내용이 아니라 맨 처음에 내용, 예를 들어서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뭐 윤리학이라든지 뭐 마르크스의 정치학이라든지 그렇죠. 마르크스의 자본론이라든지 아니면 성경이라든지 반야신경까지 논어라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반야신경이라든지 뭐 논어라든지 맹제라든지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오리지널 소스 그것을 내가 10권을 이를테면은 각 그 소스당 서너 번씩 읽었다면은 그걸 응용한 책 100권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뭐 책을 다독은 아닙니다. 다독은 아니고 여러 번 이렇게 그 가급적 오리지널 소스를 여러 번 읽으면서 그것을 지금 21세기를 사는 그리고 저를 포함한 보통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유용하게 새롭게 재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주로 제가 하는 이제 그 어떤 작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알려진 이야기로 어떤 왕이 이제 어떤 이 도서 편찬 사업을 방대화해가지고 이제 하여튼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다 이거 줄여라 요약해가지고 뭐 인사이클로피디아 분량으로 뭐 한 권으로 뭐 유명한 한 장으로 뭐 한마디로 뭐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예. 근데 신동기 박사님 보시기에 이 여기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뭐 공짜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 거 비슷한 게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줄일 수는 없습니까? 예. 뭐 하나로 딱 꼬집기는 뭐하고요. 이런 말씀은 어떨까 싶네요. 사람들이 사람한테 실망을 많이 하거든요. 예. 더구나 요즘처럼 이제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는 시대에 이 사람 전화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항상 우리는 무의식 중에도 결정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은 뭐냐면은 상대방 전화를 걸어온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사람 간에 어떤 신뢰가 점점 이렇게 이제 떨어져 가는 거죠. 얇아져 가는 거죠. 근데 언젠가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실망을 이렇게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약속을 많이 어기죠, 요즘요. 근데 논술위원님은 별로 상대방의 약속 잘 안 어길 것 같아요. 신문사에 계시는 논술위원님이니까. 저는 이제 야인이니까 많이 약속을 어김을 당합니다. 근데 그날 이제 집에 가서 책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논어를 보다 보니까 득견 유황자 사가의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득견 유황자 캔입니다. 캔 할 수 있다. 견 시 보다 유황자 컨스턴트한 사람 변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그건 뭐냐면은 공자가 마음이 변치 않은 사람만 찾아볼 수 있어도 내가 너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은 어느 그 제자가 이제 공자한테 물어봤어요. 그 공자님은 항상 어떤 그 성인을 말씀하시는데 성인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아니 만나본 적이 없다. 그러다 좀 있다가 아니다. 성인은 고사하고 뭐 현인도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투로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또 번복을 합니다. 아니다. 현인은 고사하고 군자도 만나본 적이 없다. 한 번 더 이제 또 번복을 합니다. 군자 말고 마음이 변치 않는 사람. 내가 한번 상대방한테 약속을 했으면은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뭐겠습니까? 시간 약속. 그렇죠? 돈 약속.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약속, 돈 약속을 기본적으로 지키지 않으면서 어떤 나를 믿어달라. 그건 어불성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만 찾아볼 수 있어도 예. 자기는 너무 좋아서 네. 진짜 춤추겠다. 근데 저는 그게 그 공자 그런 심정이 이해가 가요. 예. 공자는 72회를 살았거든요. 예. 72년을요. 예. 근데 공자는 72년 살았는데 직장 생활을 한 것이 7년밖에 안 됩니다. 예. 예. 그럼 21살 때, 21살 때 예. 위리 뭐 승전이라는 예. 직장 생활을 했고 예. 그러니까 51살 때부터 56살까지 뭐 중도제니 뭐 사군이 대사군이 그러니까 72년 살면서 7년밖에 직장 생활 안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56살에 리타이어를 하고 난 다음에 70제후를 만나러 다녔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70군데 대기업, 중견기업에 원서를 내려 다녔다는 네,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 누구도 받아주지 않은 예.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돌아와서 어떻게 예. 됩니까? 그때부터는 예. 그 전부터 아이들을 가르쳐 왔지만은 예. 이제부터는 취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예.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기 예. 시작한 거, 그러니까 예. 본격적으로 가르친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 공자의 삶은 지금 우리가 뭐 굉장히 취업하기 힘들다, 요즘 어렵다고 하지만은 아마 지금 우리 어려운 예. 그 취업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이제 그 사람들 못지않게 굉장히 신선한 삶이었을 거예요. 예. 그런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인간들에 대한 그 실망이 있었고 했을까. 예. 그래서 득견 유황자 사가이란 말이 나오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요, 이제 공자님은 그 자신이 직업이 없는 그런 이 코테이션하고 이제 주제, 네. 이제 또 제자들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자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도 참 예. 한심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예. 이제 한심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한심한 사람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유교가 예. 이 그 동양 세계의 정치 이념이 돼가지고 그야말로 몇천 년을 지배를 했으니까요. 예.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서양의 이제 그리스도교도 예. 세속의 눈으로 보면 이제 양반이 그 33세 돌아가 이게 그 공자님은 그래도 훨씬 많이 사셨네요. 예, 72에 사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33세 돌아가셨는데 예. 또 그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예. 그게 또이 가지고 그 그리스도교가 또 새로운 문명을 만들고 그랬는데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공자님께서 예. 참 믿을 만한 사람을 찾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예. 또 이제 그 공자님이나 이제 그 중년 노년 실업자와 예. 그를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 예, 무리들 이게 참 속기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신뢰 문제를 갖다 공자님이 제기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이 실업자 중년 실업자를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 또 예수님이 또 이제 돌아가셨는데 또 이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잘 속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드는데. 아, 또 새로운 관점이신 것 같아요. 새로운 관점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가 저 어렸을 때는 무슨 뭐 공자, 무슨 뭐 신나라 까먹는 뭐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예, 공자님 예, 말씀이 아무 예, 현실에 예, 의미가 없다, 예, 유용하지 예. 않다. 이런 식 우리 이제 말을 많이 썼었어요. 근데 그 현실을 유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왜 공자가 이런 제후국을, 그러니까 70개 제후국을 찾아다녔어도 취직이 안 됐을까? 왜 사람들이 쓰지를 않았을까? 결국 그것은 뭐냐면 그때 단방약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춘추 시대 때 그 치열하게 제후국들끼리 경쟁을 하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은 단방약, 쉽게 말해서 강국책. 예. 저쪽 상대방 제후국을 쓰러뜨릴 수 있는 어떤 묘한 아주 베스트 솔루션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솔루션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안 내놨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걸 뒤집어서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어느 시대 어느 특정 환경을 넘어서는 진리를 말씀했다는 이야기죠. 그 실제 우리가 논어를 이를테면은 10대, 20대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것들이 안 보이겠지만 예. 한 40대, 50대의 눈으로 보면 놀라울 정도로 네. 시대 장소를 뛰어넘는 진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네. 바로 그때 공자님이 전혀 그 강국책의 솔루션이 안 되는, 예. 그러니까 그야말로 뭐 공자 이를테면 신하라 까먹는 예. 이런 그런 말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지금까지 이게 남아 있다는 이야기를 진료로요. 근데 예수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하셨던 그 언행이나 이것이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을 향상시키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됐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그때는 단방약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 불문, 장소 불문 하나 진리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진리로 이제 남았는데 뭐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서요, 사람을 쉽게 믿는 것은 경박스러움의 표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네. 그때 보면 이제 일단은 사람이 사람을 믿기가 힘든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경전적인 근거가 있는 거죠. 이렇게 현자들, 동양이나 서양의 현자들께서도 사람 신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사람을 일단 쉽게 안 믿는 것도 이렇게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덜커덕 사람을 믿는 게 예. 또 경박스러운 거다. 예. 일단 좋은 근거가 또 마련이 되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렇죠. 예. 일단 누군가를 믿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있거든요, 사실. 예컨대 이제 뭐 종교를 갖고 있거나 이제 여섯 가지 행복론 중에서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믿고 또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뭐 어쩌고 그러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약간 거기에 대한 유교나 그런 전통이 거기에 대한 어떤 이게 또 다른 대안적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무조건 믿는 거가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좀 약간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 근데 사람을 무조건 믿는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가 그냥 감수하면 그것으로 문제 없는 거죠. 이제 문제 없는 건데 그걸 감수가 안 되고 이제 뭐 화가 나고 그렇죠. 주변에 뭐 자기 가족한테 또 어떤 피해가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잘 믿는다. 잘 믿었, 그러니까 어떤 좋은 마음에서 잘 믿는다기보다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음으로 해서 잘 믿는 경우 그것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뭐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약속에 있어서도 굉장히 손쉽게 약속한다는 이야기죠. 그 나중에 지내놓고 보면은 못 지킬 약속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이제 한자 문구가 이제 기진애자, 기태속. 그러니까 기진, 그 진. 앞으로 나감이 굉장히 애리한 사람은 기태, 뒤로 물러서는 것도 속, 굉장히 빠르다. 이제 이런 한자 문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무릎을 쳤다는 이야기죠. 일단은 그 무릎 쳤을 때 저를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제 주변 저한테 이제 그렇게 했던 사람들 생각해 보면서 그렇게 좋아서 막 이를테면은 저를 칭송을 해놓고 나중에 보면은 굉장히 차갑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막 나를 이를테면 막 칭송하고 손쉽게 칭송하고 손쉽게 존경한다는 말을 한 사람들의 말이나 그 행동을 그대로 내가 있는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많은 실망들, 그 경험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꼭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사랑한다는 말을 할 때도 좀 충분히 그렇죠. 자기가 상처 안 받고 상대방한테 상처 안 주기 위해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사랑한다, 결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아니면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 만남에 있어서도 쉽게 뒤로 물러설 것을 쉽게 앞으로 그렇게 손쉽게 약속하고 칭송하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책의 내용 중에 이제 꾸밈, 과장, 거짓이 그 몸에 밴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구분하는 방법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가장 이 짭짤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게 나쁜 놈들을 어떻게 구분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얼굴에 나쁜 놈 이렇게 써 있지는 않을 거고요. 중용에 뭐가 나오냐면요. 학문하는 방법이 5단계로 나옵니다. 그 5단계가 뭐냐면은 박널리학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심문, 뭐 심사하다 심자입니다.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다음에 신사,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그다음에 명변, 분명하게 판단해보고, 그다음에 독실하게 행동으로 옮긴다. 그래서 그 5개 박학, 그다음에 신문, 신사,
명변, 독행. 이게 학문하는 5가지 방법이라고 중용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5가지 방법은 학문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알아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볼 때는 자기 분야 사람들만 만나볼 게 아니고 예. 다양한 사람들을 예. 만나보고 또 일단 품질로 따진다면은 굉장히 인격이 고매한 사람도 만나보고 예. 그다음에 뭐 도둑놈도 만나볼 수가 예. 있고요. 도둑놈을 피할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사기꾼도 만나볼 수가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신문 네.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것도 있고 예. 그렇죠. 배울 것도 있다는 예. 이야기죠. 도둑놈한테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신사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명변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단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뭐 그 사람하고 관계를 계속 할 것인가, 예. 아니면 어느 정도 깊이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 다음에 독행. 거기서 명변 분명하게 이제 판단을 했으면은,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내가 준다면은, 그 다음부터 독행. 아주, 독실하게 행동으로.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나도 신뢰를 충분히 주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믿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제가 그 책 내용에서 방금 말씀하신 사람들 어떻게 가릴 것인가, 아마 중용의 그 5단계, 그것으로 제가 아마 주로 그것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예, 이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강조하실 말씀을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해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11권째 책을 썼습니다. 근데 책을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제 책을 읽어주고 공감해 주시면은 굉장히 이제 고마운 일이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오래된 책들의 생각은 뭐 제 생각을 썼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은 독서를 좀 더 의미 있게 아니면 좀 더 뭐 격이 있는 독서를 이제 하고 싶다 하는 분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도 좀 하면서 좀 소비자 좀 포커싱을 하면서 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서양 어떤 동서고금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좀 이제 다양한 주제에 녹여내면서 이렇게 쓴 책이어서 좀 많이 좀 도움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오래된 책들의 생각을 쓰신 신동기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